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사실무근이라며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투표 조작설의 이면 짚어보겠습니다. 광주 지역 경찰서와 소방서 곳곳에 살아있는 꽃게가 든 상자가 위문품으로 배달돼서 당국이 처리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당국이 고민에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까지 오늘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어떤 조작설, 믿을만 한 것이 맞냐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기되는 것도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에는요, 이 은평구의 선관위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선관위에서 관리하는 이제 투표 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4시간 CCTV가 비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유튜버가요, 보시는 것처럼 저 영상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새벽 시간대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임의로 들어가서 이것을 투표 용지를 임의로 이제 투입을 하고 있다, 투표함에 이렇게 이제 조작이 되고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 유튜버가 이 CCTV 영상을 올린 이후에 각 커뮤니티라든지 인터넷에 빠르게 이제 이 영상이 퍼졌고요. 그러면서 이번 사전 투표가 지금 조작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은 결국 사실로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잘못된 CCTV, 그러니까 이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조작된 것이다라고 논란을 제기하는 영상 때문에 사실은 일부 정치계 인사들도 이제 이 CCTV 영상에 의견을 보태면서 이거 사전 투표 조작인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게 원래 있는 절차인가 뭐 이런 것도 궁금해지는데 선관위에서 어떤 입장 밝혔습니까? 선관위에서는 지금 굉장히 강경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작이 됐다라는 것은 사실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보여드린 그 은평구의 선관위 CCTV 영상의 경우에는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각각 추천한 위원 2명이 입회를 해 있는 상황이었고 정당하게 이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으로 넣는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편으로 접수되는 이러한 이 사전투표 용지에 대해서 봉투째 이렇게 뜯어서 투표함으로 넣는 작업이었다, 정당한 작업이었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불법 투표 용지 를 넣었다라고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실제로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론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렇게 강경 대응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일단은 선거 때마다 이렇게 투표가 조작됐다라든지 선관위가 개입을 해서 무언가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가 돼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봤을 때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불필요한 이러한 이제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빨리 차단을 해서 이제 잠재우겠다라는 의도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유튜버에 대해서도 고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도 보니까 선관위에 막 관련해서 전화도 엄청 오고 막 항의도 하고 민원이 엄청 쏟아진다고 하는데 그럼 정상적인 업무가 사실 안 그래도 바쁜 지금 선관위일 텐데 업무가 좀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거 뭐 법적인 조치 같은 거 좀 어떻게 진행될까요? 만약에 이제 이러한 전화라든지 이것이 업무 방해까지 이른다면 당연히 이제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민원인으로서 어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연락을 취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화 한두 통이 아니라 내가 선관위 업무를 좀 마비를 시켜보겠다 내지는 어떠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선관위 사람들을 이제 뭐 괴롭혀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업무방해죄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선관위 직원이 이야기를 하기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지금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수많은 이제 항의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가 많이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전투표 부정선거, 뭐 투표 조작,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 아니라고 말한 것이 전부라고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잖아요. 지난 총선 때 관련된 사례들이 좀 있죠? 네, 그렇죠. 이제 지난 총선 때도 관련해서 고소 내지는 고발됐던 실제 사건이요. 126건에 이릅니다. 실제로 법원의 판단을 다 받았는데요. 법원에서는 다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보고 나니까 정말 부정선거라고 볼 수 있던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겁니다. 126건의 소송에 대해서 인용된 사건 단 한 건도 없었고요. 결국에는 돌려서
말하면 선거 때 굉장히 서로가 이제 민감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 예. 이거 조작이다. 내지는 뭔가 기표를 하는 과정 아니면 개표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의견을 많이들 제시하고 실제 소송까지 이어지지만 정말로 이것이 일리가 있다라고 판단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모든 선거 소송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전투표 논란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여야 지도부 모두가 사전투표를 했기도 했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전투표하지 않으신 분들 이제 내일 본투표장으로 향하게 될 거잖아요. 투표소에서 사실 뭐 사진도 찍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상당히 많을 텐데 하면 안 되는 것도 좀 있잖아요.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이제 내가 내 소중한 한 표를 이렇게 행사를 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투표용지를 찍는다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이제 도장까지 찍고 이 기표한 이제 용지를 뭔가 바깥으로 보여준다라든지 이런 행위는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나의 투표 한 표에 대해서 예. 무효로 만드는 것도 물론이지만 형사 처벌의 대상이 어느 되거든요. 정도예요? 처벌? 왜냐하면 이게 투표 용지를 촬영할 경우에는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기표를 한 이 도장을 찍은 투표 용지를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소중한 한 표가 무용으로 돌아간다라는 걸 넘어서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기표소 내에서의 모든 행위는 딱 기표만 하고 나오셔야지 뭔가 사진 찍는다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증사실 그래도 뭐 찍기는 찍어야 되잖아요. 뭐 그래도 찍으면 안 되는 것들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내가 투표했다라는 인증사진을 꼭 남기고 싶으시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표소 내에서는 절대 안 되고요. 예. 바깥으로 나가셔서 투표소 바깥으로 나가셔서 사진을 찍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투표소 안에서의 실제 모든 사진 촬영은 금지가 되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표소 안에서 내가 뭔가 사람들을 찍는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투표함이라든지 내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촬영 모두 다 안 되고요. 하지만 투표소 바깥으로 나온 이후에는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 촬영하는 것도 괜찮고요. 예. 그리고 내가 혹시나 뭐 누구를 찍었다라든지 뭐 선호하는 후보가 있어서 그것을 알리고 싶다라고 해서 뭔가 손 모양을 만든다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바깥에선 가능합니다. 괜찮습니까? 맞습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투표소 내에서의 행위만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투표소 안에서 인증사진 모든 촬영 금물되니까 혹시나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 등은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투표소에서 혹은 투표소 주변에서 선거 활동을 한다거나 조금 더 큰 소리로 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또 거리에 대한 또 제한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게 투표소 100m 안에서 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는 예. 금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사람들의 심리적인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사실 보고 있는데요. 특정 후보자의 사진이 담긴 시설물을 뭔가 활용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금지가 되고요. 투표소 100m 안이라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 안에서는 사실은 소란을 피운다라든지 그러한 언동을 하는 것도 금지가 되기 때문에 투표소 주변에서는 조금 조용히 하시고 이렇게 어떤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 아니면 비방하는 것은 금지가 된다라고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투표소 내에서 이제 선관위에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직원분들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도와주는데요. 이 분들에게 뭔가 욕설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폭행이나 폭언을 한다라든지 하면요,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나가달라 퇴거 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불응하면 역시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 총선 하루 남았고요. 쉬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쉬다가 잠깐 투표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투표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슈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좀 훈훈한 소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꽃게가 위문품으로 경찰서랑 소방서에 도착했다라는 건데 일단 이거 뭐 배달된 경위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게 광주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광주 지역의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곳곳에 꽃게가 이렇게 박스째 포장이 잘 되어서 생꽃게가 배달이 된 겁니다. 광주 지역 관서 약 30곳에 꽃게 2kg의 저 상자가 배달이 저렇게 된 왔군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보냈을까라고 하고 보니까요.
익명의 A4 용지 한 장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꽃게를 배달을 했다. 혹시나 우리가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청닭금지법 위반이 될까봐 농수산물 꽃게 생꽃게를 준비를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담겼는데요. 사실 이제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뿐만 아니라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280곳 정도의 이제 배달을 저렇게 다 하신 거예요. 아마도 평소에 이제 정말 이렇게 시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업무를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좀 감사한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꽃게를 정성스럽게 담아서 배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 지금 사건 현장에서 모처럼 만에 훈훈한 소식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지금 좀 고민에 빠졌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게요. 공무원 행동 강령과 그리고 기부금품 및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요. 공무원이 이렇게 민원인들로부터 농수산물이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이렇게 받는 것은 금지가 됩니다. 위문품 수수가 아예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경찰이라든지 소방 측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어떻게 다른 기관에 기부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꽃게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상한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우려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정작 필요하신 분들에게 좀 기부를 하는 것도 지금 참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공무원 행동 강령상 이게 위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경찰 분들이라든지 소방관 분들이 자체적으로 이걸 받아서 드신다거나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고요. 다만 다른 기관에 기증을 하기 위해서 일부 소방서에서는 저 꽃게를 이제 얼려서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관 상태만 문제가 없다면 뭐 필요하신 분들에게 잘 기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가장 최근에 전해진 소식으로는 아쉽지만 모두 뭐 반환할 것이다라는 소식도 있는데 아무쪼록 그 마음만큼은 좀 잘 전달이 됐다는 것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마지막 사건은 또 좀 공분이 생기는 사건입니다. 사회 초년생을 울린 40대 전세 사기범. 이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40대 전세 사기범이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세 사기를 벌인 것입니다.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이러한 전세 사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일단은 이 사회 초년생들이 처음 본인의 이제 집을 계약을 한다라든지 이럴 때 굉장히 좀 부동산 지식이나 이런 걸 잘 모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기망에 나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40대 전세 사기범이 받고 있는 혐의는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사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기죄라고 하면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기망해서 어떠한 금전이라든지 이익을 편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기죄에도 일반 사기죄와 특경법상의 사기죄가 나눠지는 이유는 그 사기 피해 정도의 액수가 굉장히 가중하게 되면 즉 5억 원 이상이 넘게 되면 특경법상 사기죄가 적용이 돼서 당연히 더 중한죄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에는 지금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징역 7년이라는 죄값이 좀 부당하다라고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항소를 한 상황이고요.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 법원이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죄질을 나쁘게 봤습니다. 본인의 그릇된 욕망으로 인해서 마구잡이식 투자를 했고 그래서 범죄 자체가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고요. 본인의 급여가 300만 원에 불과한데 무려 23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월 300만 원인데 이자가 1,000만 원 넘게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전세 사기들 계속 반복되는 이유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전세 사기에 대한 많은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되면서 사실은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재정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임차인들의 입장에서도 세입자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인식이 바뀌게 된 부분이고요. 그전에는 사실은 보험 뭐 아깝게 왜 드느냐 내지는 당연히 부동산이 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면 내 전세 보증금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최근에야 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좀 많은 시간이 좀 걸리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세금이 뭐 7천만 원, 뭐 1억 넘어가고 뭐 그런 집들도 있던데 사실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이거 정말 큰 돈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좀 받을 수 있을까 봤더니 코인 뭐 이런 걸로 막 탕진한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지금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일부 세입자들이 이 사람 40대 남성에게 예. 연락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40대 남성이 굉장히 당당하게 나는 돈 다 날려서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예. 겁니다. 알고 보니까 지금 19억 원가량을 편취를 했는데 다 코인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든지 해서 다 돈을 날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전 재산에 가까운 돈들인데 그렇죠. 이러한 돈들을 돌려받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예.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를 한다라든지 또는 내가 말씀드린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을 해 있다면 일부는 또 보험을 통해서 사실은 보전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그것도 아니라 내가 정말 돈을 돌려받아야 된다라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자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력이 있는 상황에서 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렇게 다 투자를 해서 탕진한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사건 현장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